적 사건과 경우의 수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고등학교 1학년들도 똑같은 거 하고 있어요. 고1 2학기에 경우의 수 단원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것들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거를 잘 해놓으면 그때 가서 좀 편하게 배울 수가 있고, 여기 거를 대충 했다가 다 까먹으면 고등학교 가서 고생합니다. 자, 사건과 경우의 수에서 사건이란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는 실험이나 관찰의 결과라 그랬는데, 이 결과라는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단원에서 맨날 나오는 게 뭐 동전 던져요, 뭐 주사위 던져요, 이런 거 맨날 나오잖아. 근데 주사위를 던졌다고 하면 그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주사위를 던졌다 이렇게 말하면 없어요. 사건이 아니야. 사건이라고 말하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왔어. 혹은 뭐 주사위를 던졌는데 뭐 3의 배수가 나왔어. 이렇게 그 결과까지 얘기해줘야지 우리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가짓수가 경우의 수다. 그래서 꼭 결과를 포함해야 우리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두 경우의 수를 더한다. 이게 이제 뭐 합의 법칙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한다. 그러니까 이 초반부에 제일 중요한 거는 더하는 경우하고 곱하는 경우를 잘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런 거 설명할 때 이 얘기 맨날 했었잖아. 우리 인서가 김밥 천국에 갔는데 김밥이 5종류가 있고 라면이 7종류가 있어요. 근데 인서가 만약에 라면이나 김밥 중에 한 가지만 먹고 싶어. 그러면 인서한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몇 개가 있을까? 12개. 그치.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먹는다. 그러니까 라면 또는 김밥 중에 하나만 먹어요. 그러면 5하고 7을 더하는 거고, 만약에 오늘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라면도 먹고 김밥도 먹어. 라면도 하나 고르고 동시에 김밥도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는 거다? 곱하는 거다. 그래서 언제 더하고 언제 곱할 건지를 잘 판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해야 될 때 더하고 곱해야 될 때 곱하고.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174쪽에 보면은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했더라, 현승아? 순열. 순열. 그치, 순열. 순열, 순서대로 나열한다. 이 순열이란 단어를 중학교 때는 안 쓰는데 고등학교 때 가면은 순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순열. 그래서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예를 들면은 8명의 학생이 있는데 8명의 학생을 내가 이렇게 일렬로 쭉 줄을 세우고 싶어. 그랬을 때, 자, 맨 첫 번째 자리에 한 명을 골라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예유라, 8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8명 중에 한 명을 골라서 여기다가 세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칸을 채우는 데는 8가지 선택권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첫 번째 자리에다 여기다 예유리를 세웠어. 그러면 그 다음 자리에 올 사람을 고를 때는 정연아 몇 명 중에 고르는 거지? 방금 한 명 세웠으니까 나머지 7명 중에 고르는 거죠. 7명 중에 여기서 한 명 골라서 정연이를 여기다 세웠어. 그러면 인서야, 그 다음 자리를 채울 때는 몇 명 중에 고르는 거죠? 6명. 그쵸? 한 명씩 줄어들겠죠,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자리까지 계속 한 명씩 줄어들 테니까 8, 7, 6, 5, 4, 3, 2, 1을 다 어떻게 해야 돼? 곱해야. 다 곱하는 거야, 그치? 다 곱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자연수부터 하나씩 작아지면서 1까지 쫙 곱하는 거를 간단하게 성규야 뭐라고 표현했었지? 기억나? 책에 봐도 안 나와. 말이. 뭐지? 8팩토리요. 그렇지. 8 팩토리얼. 그치, 팩토리얼 느낌표. 그래서 8 팩토리얼 하면은 자리를 아무래도 역시 마음대로 앉으라 그러니까 안 될 것 같다. 아니에요, 선생님. 어? 근데 너 이렇게 효준이한테 찰싹 붙어 있어? 썽있어? 자세도 지금 앞을 봐야지, 앞을. 야, 추우면 앞으로 와야지. 왜 날로 가 여기 있는데 추우면 앞으로 와야지. 너무 뜨거워요. 어, 내가 닥쳐. 그래.
8 팩토리얼이라고 했었죠? 8부터 시작해서 1까지 쭉 곱하는 거. 자, 그래서 이게 일렬로 줄 세우는 방법이야. 근데 이럴 수도 있죠. 만약에 8명이 있는데, 사람은 8명이 있는데 나는 그 중에 3명만 줄을 세우고 싶어. 3명만 뽑아서. 그러면 자리를 3개만 마련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 자리를 채울 때는 똑같지. 8명 중에 1명 고르는 건 똑같은데, 자, 이게 이렇게 나가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 끝나죠. 그쵸? 자리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8명 중에서 내가 3명만 순서대로 줄 세우고 싶다라고 하면 8부터 시작은 하는데 숫자를 3개만 곱하고 끝내야 된다. 그죠? 8, 7, 6 이렇게만 곱하면 이게 8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다. 그쵸? 이런 걸 순열이라고 하고, 내가 문제 풀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쓰죠? 몇 명 중에 몇 명을 순서대로 나열한다. 연습 한번 해볼까? 용서가 만약에 5명 중에서 2명만 순서대로 나열한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지, 용서가? 그렇지. 5 곱하기 4. 여기서 딱 끝나면 되죠. 맞죠? 이런 식으로. 자, 예율이도 하나 해볼까? 만약에 6명 중에 예율아 3명을 순서대로 나열한다. 어떻게 하지? 그렇지. 6 곱하기 5 곱하기 4. 여기서 딱 끝나면 되죠. 그쵸? 자, 송인서 7명 중에 4명을 순서대로 배열한다. 어떻게 하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그렇죠.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맞죠? 이게 순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순서대로 줄 세울 때 이런저런 조건이 붙을 때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붙을 수 있냐면 제일 자주 등장하는 조건은 이웃하게 줄 세우는 거. 이웃하는 거. 은서가 기억나? 이웃하는 거? 만약에 5명의 학생들을 줄 세우는데 5명 중에 은석이하고 용석이는 꼭 이웃하게 세우고 싶대.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둘을 어떻게? 둘을 이렇게 묶죠? 둘을 묶어가지고 몇 명처럼 취급해? 1명. 이거 1명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전체가 5명 있었는데 2명을 이렇게 묶었잖아. 4명. 그래서 요거를 1명으로 취급한다면 전체적으로 하나, 둘, 셋, 4명처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 인원수를 4명으로 봐서 먼저 뭘 해줘야 돼? 4 팩토리얼을 우선 해줍니다. 그죠? 4명을 일러로 쫙 줄 세우는 거. 4, 3, 2, 1. 그렇게 해주고 나서 은석이랑 용석이 둘이 붙어있긴 붙어있는지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은석이랑 용석이의 자리를 바꾸는 경우 2가지를 곱해준다. 이게 이웃하게 줄 세우는 경우죠. 기억나죠? 그럼 효준아, 만약에 7명이 있는데 7명 중에 A라는 사람이랑 B라는 사람이랑 C라는 사람 이렇게 3명을 묶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그치, 5 팩토리얼 해주고 곱하기 3 팩토리얼 해주는 겁니다. 그냥 3이 아니라 이 3명 사이에 순서를 정하는 방법도 역시 3 팩토리얼만큼 있기 때문에 끝에다 3 팩토리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2라고 써도 되지만 2 팩토리얼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쵸? 둘 사이에 자리 바꾸는 거, 여기선 셋 사이에 자리 바꾸는 거, 그거를 뒤에다가 꼭 곱해줘야 된다. 정연아, 여기가 왜 5인지 알겠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네. 자, 사람이 7명 있었어. A, B, C, D, E, F, G. 7명의 사람이 있었어. 근데 7명 중에 몇 명을 묶고 싶어? 3명. 그럼 3명을 묶었잖아.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네를 몇 명 취급할 거야? 1명처럼 취급할 거잖아. 그러면 전체가 몇 명이라고 봐야 돼요? 그쵸? 1명, 2명, 3명, 4명, 5명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5팩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묶어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연수의 개수. 이런 건 이제 그런 거지. 뭐 숫자 카드가 있는데 숫자 카드를 가지고 자연수를 만듭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나한테 1, 2, 3, 4, 5 5장의 숫자 카드가 있다. 인서야,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5장의 숫자 카드를 가지고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고 싶어. 5개. 15개. 자, 생각해봐, 인서야. 내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잖아. 네. 이 질문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사람이 이렇게 5명 있는데 5명 중에 3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거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지? 묶어요. 왜 묶죠? 네. 이웃하게 하는 게 아닌데. 모르겠다고요? 예? 사람이 5명 있어요. 네? 5명 중에 3명만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려고 해요. 네. 어떻게 하죠? 5 곱하기 4 그렇게 하잖아. 그치? 네. 5명 중에 3명을 줄 세우려면 자리를 3개를 깔아놓잖아. 그치? 네. 그리고 5, 넷, 셋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금도 똑같이 숫자 카드가 5장 있는데 내가 3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요 하면 이거랑 뭐가 달라? 달라요?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3자리 만들 거니까 3자리 깔아놓고 자 여기다가 몇 장 중에 골라? 5장 중에 한 장 골라서 쓰겠지. 예를 들어 여기다 3카드를 썼어. 그럼 여기다가는 몇 개 중에? 4개 중에 하나 고르고 여기는 3개 중에 하나 고르고 그래서 5, 4, 3을 어떻게 한다? 있어요. 다 곱한다. 그래서 몇이에요? 네. 몇이냐고? 60. 그치? 이렇게 하는 것이 3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 카드를 가지고 자연수를 만들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카드가 있어. 현승아 볼까? 이 카드가 등장하면 조심해야 돼. 0 카드는 조심해야 돼요. 그죠? 자, 내가 1, 2, 3, 4, 5 카드를 가지고 만들 때는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1, 2, 3, 4에다가 0 카드가 하나 있어. 자, 이렇게 5장을 가지고 3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러면 좀 전과 상황이 좀 다르죠. 그치? 뭐가 달라지지? 정연아, 뭐가 달라지지? 0 카드가 이렇게 껴있으면? 맨 앞자리에는 0 카드를 쓸 수 없죠. 그쵸? 맨 앞자리에 0 카드가 오면 그건 3자리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는 0 카드가 올 수 없다. 이런 주의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인서야 여기에 고를 수 있는 카드가 몇 종류가 될까? 4종류가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다 내가 3카드를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다 채울 수 있는 카드는 몇 종류예요? 또 4종류예요. 그쵸? 또 4종류. 그쵸? 또 4종류. 그리고 여기는 이제 3종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전과 비교해보면 아까는 5, 4, 3이었는데 이번엔 4, 4, 3이죠. 맨 앞 칸만 하나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어. 그쵸? 그래서 0카드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제일 앞자리에 고를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줄어듭니다. 이런 특징이 생겨요. 그죠? 요게 숫자 카드를 배열할 때 주의할 점이고요. 마지막 내용으로 가서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 자, 대표를 뽑을 때는 우리가 2종류로 구분합니다. 그 뽑은 대표가 자격이 다르냐 아니면 자격이 같으냐 이렇게 구분하죠. 아까 전처럼 8명이 있다고 해볼게. 8명의 학생들 중에서 내가 반장, 부회장, 서기 이렇게 3명을 뽑을 거예요. 재호야, 이 3명은 서로 역할이 같아 달라? 역할이 다 달라. 자격이 다 달라. 그럴 때는 이 8명 중에 3명의 이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8명 중에 3명을 뽑는데 뽑는 순서가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중요해 안 중요해? 내가 만약에 1번으로 재호를 뽑고 2번으로 은석이를 뽑았어. 이렇게 되면 이건 마치 재호가 반장, 은석이가 부반장 이런 거예요. 근데 1번으로 은석이를 뽑고 두 번째로 재호를 뽑았어. 그럼 누가 반장이야? 은석이가 반장이야. 그치? 그래서 자격이 다를 때는 누구를 먼저 뽑느냐 순서가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8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뽑는다고 생각해야 돼. 그럼 아까 위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죠? 계산 어떻게 해? 8, 7, 6, 그치? 맞죠? 8명 중에 3명을 순서대로 줄 세우는 거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반장, 부반장, 서기를 뽑는 거야. 근데 이거는 자격이 서로 다를 때를 보여준 거고요. 자격이 다를 때. 자, 그럼 이거 말고도 또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느냐? 자격이 같을 때. 자, 예를 들면 그냥 8명 중에 우리 반 대표 3명을 뽑아. 이렇게 해버리면 이 3명 사이에 자격이 다 똑같아지잖아. 너도 대표, 나도 대표, 쟤도 대표. 그치? 다 그냥 대표야. 우리 반 대표. 그러면 용서가 이럴 때는 순서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해요. 그죠? 재호를 뽑고 은석이를 뽑고 용석이를 뽑든 아니 뭐 용석이를 뽑고 은석이를 뽑고 재호를 뽑든 무조건 그냥 셋이 대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8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순서가 안 중요해 이렇게 됩니다. 그럼 현승아 이거는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더라? 1 곱하기 7 곱하기 6 어. 2 3팩토리얼. 그렇죠. 아까 전이랑 똑같이 876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뽑힌 3명 사이의 순서를 없애주는 거예요. 순서를 없애버려. 순서를 없애주는 것이 바로 분모에다가 나누기로 3 팩토리얼을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지? 이게 순서를 없애주는 거.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럼 인서야 이건 계산하면 얼마일까? 6분의 지워버려. 지워버려요. 1, 2, 4, 네가 방금 6분의라 했잖아. 8, 6 있잖아. 56. 그래. 8이랑 7만 곱하면 되지. 그죠? 5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격이 다를 때와 자격이 같을 때의 차이고요. 꼭 대표 뽑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걸 순서대로 뽑아야 되느냐 아니면 순서와 상관없이 뽑아야 되느냐 이거를 판단을 잘 내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 판단을 내려줘야 이렇게 계산할지 이렇게 계산할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뒤에 문제를 보면서 이런저런 이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넘어가서 176쪽에 939번을 볼게요. 자, 939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를 B라고 했을 때 이 직선이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지나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선규야, 어떤 직선이 어떤 점을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하지? 대입하죠, 대입. 그쵸?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라는 얘기거든. 성규가 불러줘. 식이 어떻게 되나? 마이너스 1은 인서 자리 옮긴다. 마이너스 2a 플러스 b. 그치?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a를 넘겨버릴게요. 그냥 보기 편하게. 2a 빼기 1은 b 이렇게 되겠지? 맞니? 그럼 이렇게 놓고서 이제 여기다가 a에다가 1 넣었을 때 b가 얼마인지, a에다 2 넣었을 때 b가 얼마인지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정연아, a에 1 넣으면 b가 얼마야? 1이지. 그러면은 a에 1 넣었더니 b도 1 넣었으니까 1,1이라는 순서상이 나오고요. a에 2 넣으면 어떻게 되죠? 2 집어넣었더니 3입니다. 2,3 나오고요. 3 집어넣으면 3,5. 4 집어넣으면 7이 근데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주사위를 던진 거니까 6가지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구나? 3가지.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치? 3가지. 어렵지 않죠? 넘어가서 옆에 있는 943번을 볼게요. 943번. 자, 여기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가장 짧은 거리로 간대요. 가장 짧은 거리. 가장 짧은 거리로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될까? 그치? 오른쪽 방향이랑 아래 방향으로만 움직여야 돼요. 그죠? 왼쪽으로 가거나 위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가는 거 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찍고 쭉 내려가서 요렇게 셋.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이렇게 넷.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다섯. 그리고 마지막 여기서 여기 찍고 이렇게 6인데 지금은 길이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찾아봤지만 길이 이거보다 조금 더 복잡해지면은 우리가 하나씩 찾다 보면은 빼먹기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더라? 숫자를 써보는 방법이 있었죠.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출발점에서 여기 위에 라인에다가 1 쓰고
여기 왼쪽 라인에도 1 쓴 다음에 자, 우리 방금 말한 것처럼 항상 오른쪽 아니면 왼쪽 아니 아래로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인서야 여기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에 어디 있었어야 돼? 여기에 오기 바로 전에 1 여기 있거나 저기 아니면 이쪽에서 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이렇게 왔을 거야 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도착하는 방법의 수는 요 위에 있는 숫자와 요 왼쪽에 있는 수를 어떻게 한 거다? 더한 거다. 그래서 여기 올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 나가는 거지. 현승아, 그럼 여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어디 또는 어디서 왔겠어? 여기보다 위에 있던 1에서 내려왔던지 아니면 중간 그죠? 여기 왼쪽에 있던 2에서 이렇게 왔던지, 그치? 네. 그래서 이 숫자와 이 숫자를 어떻게 해라? 거기 곱한다고요? 저희요. 더해요. 더해서 여기 얼마? 4 3.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 도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려온 거, 왼쪽에서 온 거 합치면 얼마? 또 3이죠? 마지막 그럼 여기 도착하는 것은 위에서 내려온 거, 왼쪽에서 온 거 합하면 3과 3을 더해서 6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지, 그치? 그래서 이 계산 방법을 이용하면은 이거보다 칸수가 훨씬 많아지더라도요 금방 그냥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덧셈만 계속 해 나가면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요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자, 넘겨서 178은 넘어가고요. 179로 갈게요. 179. 179에서는 이거 한번 해볼까? 도전. 954번 풀어보세요. 10이랑 130을 소인수분해 110과 130을 소인수분해했다. 110을 소인수분해하니까 뭐 나왔어요? 2 곱하기 5 곱하기 11 2 곱하기 5 곱하기 11이 나왔고 130을 소인수분해하니까 2 곱하기 5 곱하기 13 2 곱하기 5 곱하기 13이 나왔어.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100에서 11 일단 11, 22, 33, 44, 55, 66, 77, 78, 99 9개가 나와요 11의 배수.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하자면 유한소수가 되려면 현승아 주어 유한소수가 되려면 내가 1부터 100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를 뽑았다고 했을게.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내가 뽑은 숫자를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를 뽑아가지고 그 A를 110이나 130으로 나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A를 110으로 나눈다. 그럼 이런 분수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고 A를 130으로 나눈다. 그럼 이런 분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효준이가 방금 소인수분해를 해놓자 그랬으니까 얘는 이렇게 생긴 분수인 거고 얘는 이렇게 생긴 분수인 건데 위에 있는 분수부터 생각해보면 이 분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어때야 할까?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지.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요? 그치, 여러분 옛날에 배웠잖아. 2학년 1학기 때 배웠잖아요. 여기 이 분수가 분모에 2랑 5만 가지고 있으면 유한소수가 되는데 11 같은 게 남아있으면 유한소수가 돼? 안 돼? 안 되지. 2나 5 말고 다른 게 남아있으면 안 돼. 그러면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어때야 돼요? 이 밑에 있는 11을 요렇게 약분시켜 줄 수 있어야지. 우리 인서랑 재호는 뒤로 나가야 되겠는데? 둘이 똑같네, 자세가. 송인서? 그럼 맨 앞으로 오든가.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응? 니네 이렇게 하면 니네 지금 이따 1시 반에 못 가요? 정해진 진도를 다 나가야지 가지. 협조를 해야지 우리 제한된 시간 안에 다 할 수 있어. 1시 반에 가요? 응? 12시 반이야. 아, 12시 반 미안. 12시 반에 못 가요? 1시 반. 네가 제대로 해야 나는 진도를 나갈 거야. 연필 딱 들고 엎드리지 말고 필기하시고. 자, 인서 대답해봐. 얘가 유한소수가 되려면 어때야 돼? A가 11을 배우는 그래. 그래서 A가 11의 배수가 돼서 얘가 얘를 이렇게 약분을 시켜줄 수 있어야지 유한소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서 찾을 수 있는 A 값들은 뭐가 있다? 11을 배우 11, 22, 땡땡땡땡 99까지가 있겠죠. 이거 몇 개일까요? 이거 9개입니다. 그죠? 11부터 99까지 9개.
그럼 이걸 이해했다면 두 번째도 똑같아. 두 번째도 얘가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A가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 13을 그치 약분시켜 줄 수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약분시켜 줄 수 있어야 되니까 A는 13의 배수죠. 그래서 13, 26, 땡땡땡땡 91까지 갈 겁니다. 그쵸? 근데 91은 13 곱하기 7이니까 여기까지가 7개가 돼요. 그리고 체크해야 될 게 혹시 요것들이랑 요것들 중에 혹시라도 겹치는 게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ገብ치는 건 없어요. 그쵸? 왜냐하면 11과 13의 배수 중에 제일 처음 겹치는 거는 143이거든요. 100이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 9개랑 여기 7개 중에는 중복되는 숫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그냥 얘네 둘을 어떻게 하면 더해주면 되지. 그치? 그래서 답은 16개. 그렇죠. 16개 이렇게 찾을 수 있다. 효준이 잘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957번도 보겠습니다. 957번. 자, 이거는 한 개의 주사위를 3번을 던졌어요. 3번을 던졌는데 첫 번째 나온 눈의 수가 두 번째, 세 번째 나온 눈의 수의 합과 같은 경우. 이거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숫자를 뭐 A라고 하고 두 번째 숫자를 B, 세 번째 숫자를 C라고 했을 때 만약에 첫 번째 1이 나왔으면 안 되죠. 그치 두 번째 세 번째를 더해가지고 1이 될 수 없죠. 뭐 아무리 작아도 1 더하기 1이니까 얘는 안 돼. 그러면 A가 첫 번째 주사위에서 2가 나왔다. 5개 정도. 5개밖에 안 될까? 첫 번째 주사위 2가 나왔다. 그러면은 B, C가 어때야 될까? 1 더하기 1 요렇게 돼야지만 2가 되죠. 많구나. 근데 첫 번째 주사위에서 3이 나왔다면은 그럼 어떻게 돼? 2다. 이거는 2랑 1이 나올 수도 있고 1이랑 또는 2가. 1이랑 2가 나올 수도 있죠. 그쵸? 예. 그래서 여기에서 한 개가 나오고 여기에선 2개가 나왔어. 네. 규칙을 좀 살펴봅시다. 자, 그럼 A가 4가 됐을 때는 어떨까요? A가 4가 됐을 때는 3 더하기 1도 있고 2 더하기 2도 있고 1 더하기 3도 있어. 몇 개가 됐어? 3개가 됐네? 점점 늘어나. 그치, 하나씩 늘어나고 있죠. 하나씩 늘어나. 근데 이게 마지막까지 계속 그럴까? 아닐까? 해보면 되죠. 그래, 해보자. 자, 5가 되면 어떻게 돼요? 5가 되면 4 더하기 1 느낌 맞죠? 4 더하기 1 3 2 더하기 3 더하기 2 2 더하기 3 아니 1 더하기 4 몇 개예요? 4개. 그러면 아마도 6도 어때? 6도 1 더하기 5부터 하나씩 해가지고 5 더하기 1까지 이거 5개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니까 최종적인 답은 15가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볼게요. 넘겨서 다음 페이지에는 오늘 이 단원 끝까지요. 180페이지에 965번 보겠습니다. 965번. 숙제예요, 쌤? 네, 숙제죠, 숙제. 미쳐버리겠네. 숙제죠. 내일까지 오는 거예요? 내일까지는 아니고요. 수요일, 아니 금요일 수요일, 수요일. 금요일 진도 좀 보고 일단. 자, 965번 요거 한번 볼게요.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했는데 이게 길을 보니까 A에서 C까지 가는 경로가 일단 두 종류가 있어요. 니네 왜 저기 해외여행 갈 때도 보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뭐 캐나다에 가고 싶어.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바로 캐나다까지 슝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저도. 급행. 직항. 직항. 안 쉬고 그냥 대한민국에서 캐나다로 바로 가는 거 직항. 편도 뭐지? 편도는 왕복에 반대지 왕복. 소설. 자, 그 편도 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A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캐나다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어디를 거쳐서 뭐 필리핀을 찍고 캐나다로 간다. 뭐 그런 거 경유한다 그러잖아, 그렇지? 경유가 있죠, 경유. 그러면 지금 여기도 어때? 그때마다 그거. A에서 C까지 가는데 A에서 C까지 직항으로 쭉 갈 수가 있고 또는 A에서 B를 경유해서 C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 놓고서 생각하는 거예요. 정연아, A에서 C까지 직항으로 가는 거는 몇 가지예요? 길이
길이 두 가지죠. 이 위에 길이 있고 아래 길이 있잖아. 그래서 A에서 C까지 가는 거는 두 가지라고 봐야 되고, 성규야, A에서 B로 가는 길은? A에서 B로 가는 길은? 세 가지. B에서 C로 가는 길은? 두 가지.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와 두 가지를, 인서야, 세 가지에서 두 가지를 어떻게 할 거야? 더해요. 곱해요. 내가 이 셋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요. 또 이 둘 중에서도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 응?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골라야 동시에 길이 골라야 완성되는 거야. 그치? 곱해야 김밥 하나 더 고르고 라면 하나 고르는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3이랑 2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해요. 곱해서 6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2하고 6은 어떻게 해야 돼? 더해요. 그죠? 이건 더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직항이든 경유든 둘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잖아요. 네. 직항으로 갈 거면 직항으로 가는 거고, 경유로 갈 거면 경유에서 가는 거니까 얘랑 얘는 마지막에 더해야 됩니다. 더하면 얼마야? 8. 8 이렇게 푸는 거죠. 그쵸? 답이 8이에요. 답이 8이죠. 그래서 길찾기 문제는 이렇게 먼저 경로를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경로가 몇 가지 길이 있는지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답은 8이고, 그 다음 181쪽에 971번 볼게요. 자, 971번은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 그러면, 전에도 내가 맨날 이렇게 설명했지. 주사위 두 개 동시에 던지면 일단 쫙 깔아놔라. 제호. 자, 깔아놔라. 몇 가지를 깔아놔라? 용서가 몇 가지를 깔아놔야 될까? 36가지를 깔아놔야 돼요. 36가지. 쫙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면 A 주사위도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고, B 주사위도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재호야, 여기 안에 칸들이 몇 칸 생길까? 32까지. 아니, 잠시만요. 아니, 36가지가 나올 수 있죠. 그 36가지 중에 골라내는 거야. 36가지 중에 A 더하기 B의 값이 홀수인 경우를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먼저 생각해봐. 어떤 두 숫자를 더했는데 홀수가 됐다는 건 무슨 뜻일까? 홀짝. 홀이랑 짝을 더했거나, 혹은 짝이랑 홀을 더했거나, 이렇게 두 종류만 있죠. 예율이 오케이? 홀 더하면 뭐지, 예율아? 짝수. 짝짝 더해도 짝수지, 그치? 그러니까 홀짝을 더하거나 짝홀을 더해야 되는 건데, 자, 홀짝이라고 생각해봐요. 홀짝이면, 야, A 주사위가 홀인 거니까 요거겠죠. 그럼 A가 홀이면 B는 뭐가 돼야 돼? 짝이 돼야 돼. 그러면 요거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니까 몇 칸 골라질까, 이 중에? 여기 3칸, 여기 3칸이니까. 여기 1에 있는 거, 3에 있는 거, 5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 2에 있는 거, 4에 있는 거, 6에 있는 거, 이렇게 그거 보면 이 만나는 지점이 선택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홀짝인 게 9가지가 있을 거고, 짝홀도 어때요? 그치? 짝홀도 서로 역할만 바꿀 뿐이고, 여기 2, 4, 6이고 여기 1, 3, 5가 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어보고, 여기서 이렇게 그어보면 만나는 포인트가 9개가 생기죠? 그래서 9가지가 됩니다. 9가지. 그쵸? 그래서 9가지 이걸 어떻게 할까? 더하는 거지. 그치? 더해서 18개가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이렇게. 그죠? 자,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182쪽에는 상문제가 없고요. 183쪽으로 갈게요. 183쪽에 981번. 자, 이게 이제 일렬로 세울 때니까 뭐에 관련된 문제야? 아까 뭐라 그랬지? 순열. 그치? 순열에 관련된 문제인데, 조건이 이번에는 무슨 조건이 붙었냐면, B를 C보다 앞에 세우는 경우의 수래요. 이거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었을 때 오해할 수 있는 게, B가 C 바로 앞에 서야 된다는 뜻일까 아닐까?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줄을 쭉 섰는데 B가 C보다 앞쪽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B가 맨 앞에 있어도 되고 뭐 C가 맨 뒤에 있어도 되고 아무튼 B랑 C 두 명을 비교해 보면 B가 더 앞에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이거든. 이건 어떻게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될까? 인서야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 모르겠어요. 퀴즈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3명을 일렬로 세우고 음. 자리 바꾸는 거 음. 하면 좋아. 자리 바꾸는 거? 자리를 어떻게 바꿔? 4명을 일렬로 세우고 어. 네, 그 B랑 C를 이웃하게 한 다음에 어. 일렬로 세운 다음에 어. 자리 바꾸는 거. 그거는 B랑 C가 이웃할 경우의 수 아닌가? 10이 아니에요, 12. 답이 12라고? 12는 맞아요. 어떻게 12가 나왔을까? 그냥 3명 일렬로 세운 다음에 어. 자리 바꾸는 거 네. 자리 바꾸는 걸 곱한다? 납득이 안 되는데? 자리를 바꾼다?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좀 계산이 가능하냐면 A, B, C, D가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해봐. B랑 C를 앞에, B가 C보다 앞에 서야 되니까 B하고 C 사이에는 얘네 둘 사이에는 우리가 순서를 정해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미 우리는 B, C 중에서는 B가 무조건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현승아? 네? 누가 앞에 있어? C, B. B가 무조건 앞에 있지. 네. 그러니까 B랑 C라는 이 두 명 사이에서는 우리가 순서를 정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맞니?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생각해봐. 재호. 안 되겠으면 그냥 서 있어, 재호야. 어? 어떻게 할 거야? 그래. 자, B랑 C 사이에는 순서가 없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이거 계산할 수 있다, 우리는. 자, A, B, C, D를 그냥 일렬로 줄 세우는 거 어떻게 하는 거지? 4, 3, 2, 1 곱하는 거니까 그죠? 순열로 그냥 4 팩토리얼이라고 쓸 수 있죠. 4, 3, 2, 1. 자, 그 다음에 그 중에 이 둘만, 딴 애들 말고 얘네 둘 사이의 순서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순서 없이 줄 세울 때 어떻게 했어요? 밑에다가 뭐 3명을 순서 없이 줄 세우면 밑에 3팩토리얼로 나누잖아. 그 3팩토리얼이 순서를 없애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지금은 2명의 순서만 없애면 되잖아. 2명만. 그래서 이거를 2명의 순서를 없애는 거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버립니다. 요렇게. 그죠? 내가 순서를 없애고 싶은 인원수만큼만 팩토리얼에서 분모로 나눠버리면 걔네 둘 사이의 순서가 사라져요. 얘는 몇이 될까? 12가 되겠죠. 그쵸? 1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없애고 싶을 때는 나눠버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옆에 거 한번 풀어봅시다. 985번. 답 한번 찾아봐. 답은 5번이에요. 5번. 이야 뭐 와, 진짜! 근데 아마 여러분들 이거 제대로 푼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제대로 풀었는데. 이거 생각해봐. 이게 어떻게 이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면, 자, A랑 B 사이에 2명을 세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A랑 B가 있고 그 사이에 2명 껴서 몇 명이 이제 한 세트가 되는 거야? 4명. 그 4명짜리 세트를 먼저 만들어줘야 돼요. 4명짜리 세트를 만들자. 자, 이렇게 4자리만 깔아놓고서 일단 이 4명의 양 끝 있잖아. 요 자리랑 요 자리에는 누구와 누가 와야 돼? A하고 B. A와 B가 와야 돼. 그래서 여기에 A가 오고 여기에 B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여기에 B가 오고 여기에 A가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A, B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일단 몇 가지? 2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 들어갈 사람들을 골라야 되잖아. 그러면은 A랑 B는 일단 자리를 잡았으니까 얘네들 빼고, 자, 몇 명 중에? 4명 중에 C, D, E, F 4명 중에 2명을 골라서 2명. 여기다 넣어줄 거 아니야. 4 곱하기 4. 막 던지지 말고 아닌가? 4명 중에 3명을 골라서, 아 맞구나. 맞다. 맞잖아. 미안해. 4 곱하기 3으로 여기다 채워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4 곱하기 3. 아 진짜 쌤 너무 하시네. 이게 그러니까 그거죠. 4명 중에 2명을 지금
순서대로 세운다라고 생각하면 4 곱하기 3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에 C, D, E, F 중에 뭐 예를 들면 E랑 F가 여기 왔다고 해보자. 그럼 여기에 E가 오고 여기에 F가 이렇게 딱 왔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4명은 서로 떨어질 수 있어 없어? 떨어질 수 없어. 얘네가 이제 하나의 묶음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 얘네들 말고 몇 명이 남았어? 지금 이 F를 저기다 세웠다고 가정했으니까 C하고 D 2명이서 남았죠. 그리고 이 옆에 C가 남고 D가 남았어. 그치? 그럼 이제 이 4명은 한 묶음이 된 거니까 이거를 한 명으로 취급해야죠. 요거 한 명, 그리고 2명, 3명 이렇게 전체적으로 3명을 다시 이제 줄을 세워주면 끝나는 겁니다. 아, 이렇게.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하나, 둘, 셋을. 그래서 하나, 둘, 셋을 줄 세운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가 붙어줘야 돼? 마지막에 곱하기 3 팩토리얼이 붙어줘야 돼요. 이렇게 3명을 곱한다. 3명의 줄을 세운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를 계산하면은 앞에 게 24죠. 24에다가 곱하기 6이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144가 된다. 그치?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내가 지금 설명해 준 걸 이해할 수 있으려면은 요렇게 묶음으로 묶어가지고 이웃하게 세우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아서 순서대로 나열한다 순열도 들어가 있고 그쵸?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답을 144라고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넘겨볼게요. 자, 넘어가서 184쪽으로 가면 여기는 이제 색칠하는 건데 해야 돼요. 이거 맞춤 보내줄게. 자, 989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색을 칠하는데 조건이 뭐냐면 답이 3번이라고? 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데 현승아? 그러니까 이웃하는 거 서로 다른 색깔로 칠하니까 일단 A에 음. 4가지 색깔이 들어갈 수 있어요. A부터 칠한다. A에 4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했어. 그러면 그럼 C에는 3가지 하나 칠했으니까? 얘 먼저 칠해도 되죠? 아예. 근데 여기는 3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하면 되겠네. 네. 그지? 그러면은 C를 칠할 때는 여기에 칠한 색깔과 여기에 칠한 색깔을 피하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 골라서 칠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2가 돼요. D도 2가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4, 3, 2, 1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를 1이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려요. 1이라고 하면 안 되지. 왜냐면 이 D라는 녀석은 A하고는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A에다 썼던 색깔을 D에다가 또 써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D를 칠할 때는 누구만 피하면 돼? BC. B에 칠한 색깔과 C에 칠한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2가지 색깔을 피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2가지 중에 고른다라고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4, 3, 2, 2가 됩니다. 4, 3, 2, 2. 그러면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진짜 잘 때렸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에서 조건을 조금 바꿔서 같은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으나 이웃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이다 이 말을 바꾸고 그냥 모든 색깔을 이 4가지 색깔을 한 번만 써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4, 3, 2, 1. 그죠? 그때는 4, 3, 2, 1이 되겠죠. 네.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색깔을 한 번만 써야 돼 이런 조건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처럼 여러 번 써도 되는데 이웃한 것만 다른 색깔이어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문제를 잘 읽어보고 4, 3, 2, 1인지 4, 3, 2, 2인지 이거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답은 3번. 갔다 오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185페이지에 자, 993번.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해봐. 답 찾아봐. 자, 993번. 우리 송인서 씨 설명 한번 해봅시다. 뭐야? 살짝 높이게. 어떻게 해야 돼, 인사? 네? 어떻게 해야 돼? 설명해줘봐. 뭘요? 993번 어떻게 풀어? 푸는 거였어요? 화장실 갔다 와서 몰랐는데. 뭐하는? 그럼 지금 봐봐. 어떻게 풀어야 될까? 제일 큰 숫자가 뭘까? 5, 4. 그러니까 두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잖아. 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두 자리 자연수는 얼마야? 54. 54지. 그치? 썼던 거를 또 쓸 수는 없으니까, 그치? 차례로 2개 공을 꺼낸다 그랬으니까 54가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큰 건 뭘까? 45. 어? 아니구나. 53. 53이지. 53. 그 다음에 52. 52, 51. 51, 45.
그죠? 5로 시작하는 숫자가 일단 54, 53, 52, 51까지 4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4로 시작하는 40 얼마가 나오겠지? 네. 4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큰 건 얼마야? 45, 45, 44는 못 만들어요. 43, 42, 41, 그치? 여기까지 8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 9번째 건 뭐야? 이제 30으로 시작하는 거. 30, 35, 35가 9번째 숫자고 10번째는 34가 되겠죠. 34. 우리는 큰 순서대로 10번째 거를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34를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치? 하나씩 찾아보면 되겠고, 맨 처음에 생각할 때 5로 시작하는 숫자가 4개 나오겠구나. 이거 다 써보지 않아도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또 4로 시작하는 숫자가 4개 나오겠구나. 이것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것만 써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34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998번으로 갈게요. 자, 998번은 0, 1, 2, 3, 4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 310보다 작은 것. 인서야. 310보다 작은 것. 어떻게 해야 될까? 보여요. 일단 제일 작은 것부터 해볼까?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제일 작은 애들은 얼마로 시작하는 애들이에요? 1로 시작하는 애들. 세 자리인데 첫 번째 자리가 1이야. 1로 시작해. 그런 애들이 몇 개 있을까요? 여기다 1을 넣었다면 여기다 쓸 수 있는 카드는 몇 가지예요? 4가지. 그치, 4가지. 1카드는 썼으니까 4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고, 그럼 4가지 중에 하나를 여기다 썼어? 그 다음 자리에 쓸 수 있는 거는 내가 3가지죠. 3가지. 한 장 썼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결국 1로 시작하는 숫자가, 정연아, 몇 개 만들어진다? 1로 시작하는 숫자가? 뭐라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 4라고 쓴 게 무슨 뜻이에요? 4개. 우리는 요 칸에다가 네 종류의 카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쓸 수 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칸에다가는 3종류의 카드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그러면 1로 시작하는 숫자를 우리는 총 몇 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자, 우리한테 숫자 카드가 예를 들어 1, 2, 3, 3개만 있다고 해볼게, 정연아. 이 3장의 카드를 가지고 2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러면 몇 가지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다가 고를 수 있는 카드가 3종류. 그죠? 만약에 여기다가 뭐 2라는 카드를 썼다면 여기다가 고를 수 있는 카드는 몇 종류? 2종류. 그치? 그럼 나는 총 몇 가지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6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3이랑 2를 어떻게 해서? 곱해서 6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야. 그치?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잖아. 1카드는 고정돼 있고 여기다 4종류, 여기다 3종류를 쓸 수 있다면 1로 시작하는 숫자를 몇 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2개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12개. 그죠? 그러면 2로 시작하는 것도 해볼게. 2로 시작하는 거. 인서야. 자, 2로 시작하는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시작하는 카드도 마찬가지로 여기 또 쓸 수 있는 거 4가지. 여기 쓸 수 있는 거 3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2로 시작하는 것도 12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들은 1로 시작하는 거나 2로 시작하는 거는 무조건 310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통째로 다 이거는 12개, 12개 세버리면 되고 3으로 시작하는 것만 이제 좀 써보면 됩니다. 현승아,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3, 0. 쌤 어디로 가라고요? 3, 0, 1. 301 이게 제일 작지. 그 다음이 뭘까? 3, 0, 2. 302, 3, 0, 4. 304. 끝. 자, 이렇게 304까지 만들면 3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310보다 작은 거 다 쓴 거네. 왜냐면 그 다음 게 310 아닌가? 바로 다음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310보다 작은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12 더하기 12 더하기 3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넘겨 보겠습니다. 넘겨서 자, 이제 딱 3문제 남았네요. 3문제. 187쪽으로 가서 3문제만 풀고 진도를 마칠게요. 3은 두 문제인데? 1008번.
두 문제네. 두 문제만 풀고 마칠게요. 자, 1008번은 자, 이거 잘 봐봐. 이게 반창회에 참석한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한대요. 서로 한 번씩. 근데 악수라는 거는 방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치. 악수는 뭐 나랑 재호랑 악수한다면 우리 둘이 동등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뽑을 때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를 뽑고 재호를 뽑든 재호를 뽑고 나를 뽑든 우리 둘이 악수하는 건 동일하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문제를 읽으면서 그러면 만약에 여기 반상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n명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n명이 있다라고 한다면 n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았다? 악수할 때는 몇 명이 필요해? 두 명. 둘이서 악수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n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정연아, 순서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야, 안 중요한 상황이야? 안 중요한 상황이니까 n명 중에 2명을 순서 없이 뽑았는데 그 뽑는 가지수가 총 몇 개가 나왔다라는 거야. 45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수를 45번 했다 그랬으니까 전체 인원수 중에서 2명을 순서 없이 뽑는 방법이 45가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n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식으로 써서 계산하기엔 조금 어려워. 그래서 어떤 방법을 취해보면 되냐면 그냥 n 자리에다가 적당한 숫자를 하나 넣어보고 숫자가 작으면 키우면 되고 숫자가 너무 크면 낮추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다가 한 5명부터 해볼까? 5명? n이 5명이라고 한번 가정해봐요. 5명이라 가정하면 식이 어떻게 돼? 저 반대쪽 90 아니에요? 이거요? 45번 했잖아. 악수. 그 순서와 상관없으니까 팩토리얼 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봐. 만약에 5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계산 어떻게 해야 돼? 5 곱하기 4를 하고 순서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2로 나눠야 되잖아. 2 곱하기 1로 2로 나눴을 때 그 결과가 지금 45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치? 그러면 숫자가 너무 작잖아. 내가 잡은 숫자가. 그럼 쭉 키워보자. 얼마까지 키울까? 20은 너무 10명으로 한번 가볼게요. 10명. 자, n을 10명으로 가정해 볼게요. 그럼 10명이면 계산 어떻게 해야 돼? 10 곱하기 9를 하고 나누기 2 곱하기 1을 했을 때 그게 45가 나오나 보는 건데 나오죠. 그쵸? 나오죠. 그래서 자, 답은 몇 명이다? 10명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전에도 이런 얘기 했었는데 만약에 반창에 나온 사람들끼리 서로 악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싸대기를 때린다 라고 하면 문제 답이 바뀌어요. 왜 바뀔까요? 한 명만 때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악수를 하는 거랑 싸대기를 때리는 거의 차이가 뭐야? 한 명이 하는 거죠. 한 명은 아프고 한 명은 안 아프고. 악수하는 거는 동등하잖아, 둘이. 나를 뽑고 정현이를 뽑으면 우리 둘이 동등하게 악수하는 거니까 정현이 뽑고 나 뽑든 나 뽑고 정현이 뽑든 상관이 없어서 순서 없다라고 계산했죠. 근데 싸대기를 때린다 그러면 이건 어때? 때리는 사람이 있고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이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순서를 어떻게 해야 돼? 순서대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악수를 한다 그랬을 때는 순서 없이 뽑는 거고요. 싸대기 때린다 그러면 순서대로 뽑아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10명이서 싸대기 때리면 몇 번이야? 10명이 서로 다 한 번씩 싸대기 다 주고받았다. 몇 번 때리게 될까? 90번이 돼요. 90번. 그죠? 10 곱하기 9하고 여기 밑에 2 곱하기 1이 없어지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문제의 상황을 잘 보고 이게 순서대로 뽑아야 되는 건지 순서 관계없이 뽑아야 되는 건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009번 이 문제는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적힌 8개의 공이 있는 주머니에서 4개를 꺼내요. 4개를 꺼내는데 꺼낸 공에 적힌 수 중에 두 번째로 작은 수가 2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1밖에 안 되니까 1은 그냥 부정으로 내가 4개의 숫자를 꺼낼 건데 그 중에 여기가 가장 작은 수라고 해보면 가장 작은 수, 여기가 가장 큰 수라고 해보면 그 두 번째로 작은 수가 2라 그랬으니까 이 두 번째 칸이
2가 무조건 뽑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효준이 말대로 이 첫 번째 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하나. 1밖에 없죠. 1밖에. 예. 그러니까 얘네 둘은 고정이야. 이 두 개는 움직일 수가 없어. 이거 두 개는 무조건 고정이고, 그럼 이제 여기에 올 숫자들을 우리가 골라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 올 숫자들은 일단 1, 2는 빼고 누구 중에 고르는 거야? 6개 중에. 3, 4, 5, 6, 7, 8 이렇게 6개 중에서 네. 여기에 올 숫자를 2개를 골라주면 되겠죠. 예. 근데 여기에 올 숫자 2개를 고를 때 우리가 순서대로 골라야 될까요? 아니면 순서 상관없이 골라도 될까요? 순서대로 골라야죠. 어떻게 생각해? 순서대로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가장 큰 거니까. 정현이 어떻게 생각해? 순서 없이 해도 되는 건가? 없이. 순서 없이? 인서도? 순서 없이? 은석이는 어때? 순서 없이? 성규는? 용석이는? 없이. 휴준이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율이는? 모르겠어? 재훈은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뽑아야 하느냐 아니면은 순서 상관없이 뽑아야 하느냐를 결정할 때 결과를 보면 돼요. 결과를. 내가 예를 들어 5하고 6을 뽑았는데 5 뽑고 6 뽑은 거랑 6 뽑고 5 뽑은 게 결과에 차이가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저쪽. 내가 만약에 5를 먼저 뽑고 6을 나중에 뽑았어. 그럼 여기다 쓸 때 어떻게 쓰겠니? 5, 6. 여기다 5 쓰고 여기다 6 쓰겠죠. 예. 근데 내가 6을 뽑고 5를 뽑았어. 그럼 여기다 6 쓰고 여기다 5 쓰나? 이건 어차피 이 4개의 숫자는 어때요? 지금 크기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6을 뽑고 5를 뽑았어도 작은 게 여기 오고 큰 게 여기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순서를 뒤집어도 이 결과물에 차이가 있어 없어? 결과물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애초에 서로 다른 4개의 공을 꺼낼 때 라고 말했죠. 순서대로 뽑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4개를 한꺼번에 뽑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여기서 봐도 순서가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그 뽑힌 공들을 이렇게 크기 순서대로 배열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기 순서대로 배열한 거기 때문에 누굴 먼저 뽑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5, 6으로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순서 상관없이 뽑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러면 6개 중에 몇 개를? 6개 중에서 2개의 숫자를 순서 상관없이 뽑는 거라고 했으니까 답은 뭘까? 30이야? 나눠야지. 6 곱하기 5를 2로 나눴으니까 15가 되겠죠. 15.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15. 자, 지금 이제 187쪽까지 상문제들은 다 풀었고요. 여러분 여기 187쪽까지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 그 토요일까지 풀어봅시다.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일주일. 토요일에 아. 나와요? 일요일이구나. 일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말 수업까지. 일요일까지 풀어오시고 지금 아직 안 끝났어요, 얘들아. 12시 16분이에요. 지금 있잖아. 173이랑 175 있죠? A 스텝 있죠? A 스텝. 173, 175 이렇게 한 장만 풀고 가. 해보자. 173. 빨리 풀면 빨리 가요, 쌤? 어? 빨리 풀면 빨리 가요. 해봐. 쌤